모두 대기실에서 입장하신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헨리 테닌이에요.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임원인 제러드 브라이드건을 살해한 청부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어요. 검찰은 이 사건이 브라이티건의 전 부인과 그녀의 새 남편의 요청으로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테닌은 자신의 유죄 인정 진술을 철회했어요. 검찰이 수년간의 살인 음모를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러드 브라이드건 살인 사건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안젤렛 레비이고 여기는 크라임 픽스입니다. 플로리다 잭슨빌 비치에서 제러드 브라이드건이 총에 맞아 사망한 지 이제 막 4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리고 이번 8월 그의 전 부인 샤나 가드너와 그녀의 별거 중인 남편 마리오 페르난데스 셀다나가 제러드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시작될 때 이제 세 번째 공동 피고인인 헨리 테닌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테닌은 페르난데스 셀다나의 전 세입자로 사법거래의 일환으로 브라이드건을 총으로 쏴서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청부살인을 의뢰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테니는 이 급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가드너와 셀단의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동의했지만 이제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샤나 가드너는 2005년 플로리다에서 친구를 방문하다 제러드 브라이드건을 만났고 다음 해에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결혼 당시 모두 독실한 몰몬교 신자였으나 2013년 쌍둥이 출생 후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드너는 이혼을 신청했고 쌍둥이 딸들의 전적인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제러드 브라이드건과 샤나 가드너는 이혼했고 두 사람 모두 재혼했습니다. 가드너는 페르난데스 셀다나와 자레드는 그의 아내 크리스틴과 결혼했습니다. 검찰은 샤나가 자레드를 살해하려 한 동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이혼과 쌍둥이 자녀의 양육권 합의는 매우 논쟁적이었습니다. 브라이디건은 딸들을 몰몬 신앙으로 키우고 싶어 했고 샤나 가드너는 자레드 브라이디건이 죽으면 신탁 기금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검찰은 가드너가 브라이디건이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한 수년 전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고 그녀와 친구들이 자레드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암호로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검찰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계획인 그 문자 메시지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처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샤나와 그녀의 친구 킴 젠슨 사이의 이 문자 대화는 2015년 5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샤나는 오늘은 좋은 하루가 아니야 라고 썼어요. 킴 젠슨은 아직 오늘을 나쁜 날이라고 단정 짓지 마. 나는 아직도 멍청이를 감옥에 보내려고 애쓰고 있어 라고 답했어요. 그녀는 내가 캐서롤을 만들 수 없다면 감옥이 그 다음으로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문자 등 여러 메시지에서 검찰은 이 여성들이 암호로 대화했다고 주장합니다. 2016년 7월 17일 키미는 수잔 리라는 여성에게 샤에게 남자가 필요해 라고 썼어요. 수잔 리는 어떤 남자라고 답했습니다. 키미는 특정 사람을 영구적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그런 남자라고 답했어요. 키미는 또 마술사 아는 사람 있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잔 리는 마술사. 아니 그런 사람은 몰라. 멍청이 때문에? 라고 물었습니다. 키미는 나는 토마스를 생각하고 있었어 KK라고 했고 수잔 리는 그는 마술사는 아니지만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볼게 라고 했어요. 수잔은 그녀의 전 남자친구라면 몇 명 알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 대해 들어보고 읽어봤지만 이번 증거 공개에서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자들은 2016년 것입니다. 검찰은 이것이 샤나 가드너가 수년 동안 살인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날 샤나와 키미 사이에 또 다른 문자 메시지들도 공개되었습니다. 샤나는 나 지금 교회야. 정말 멋져라며 무표정 이모티콘과 함께 여기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라고 했습니다. 키미는 심호흡해 괜찮을 거야. 네가 나오자마자 바로 얘기할게. 그냥 숨을 쉬어. 이 모든 답답함은 나중에 헬스장에서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행 중인 범죄 수사를 이유로 일부 문자가 검은색으로 가려졌습니다. 키미는 걔가 걔를 싫어해? 라고 말했다. 키미는 아니면 수 남편이 아는 사람 있대. KK라고 덧붙였습니다. 샤나는 딱 일주일씩 번갈아 지내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네라고 답했습니다. 그 사람 목을 긋는 상상을 하면 정말 쾌감이 느껴져. 다음 문자도 검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백의 내용이나 정보 제공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이 문자들은 2016년에 주고받았으며 자레드 브라이디건이 살해되기 5년 반 전입니다. 또한 2022년 8월 자레드가 살해된 지 몇 달 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있는데 샤나가 키미에게 아무도 알게 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자 키미가 나도 안 그래라고 답합니다. 검찰은 이 증거들을 통해 샤나 가드너가 자레드에 대해 수년간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변호인 측은 이 문자들이 이혼한 아내가 친구들에게 하소연한 것일 뿐이며 검찰이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ATF가 2023년 10월 7일에 협조 증인과 함께 통제된 통화라고 부르는 조사를 실시했다는 보고서도 공개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제한 문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형사 수사 대상자인 그 인물이 페르난데스 셀다나에게 ATF가 전날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해 현관문의 자물쇠를 손상시켰고 그로 인해 수리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집에서 여러 물건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대화 중에 그 사람은 페르난데스 셀다나에게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말한 뒤 집에 무언가가 있는지 페르난데스 셀다나에게 물었습니다. 페르난데스 셀다나는 그 집에 자신이 소유한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통화는 4분 8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통화의 증거적 가치는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재판에서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제러드 브라이디건이 살해당했을 당시 그는 크리스틴이라는 여성과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행복했지만 제러드 브라이디건은 여전히 샤나 가드너와 쌍둥이를 함께 키웠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제러드 살인 사건을 수년간 계획한 음모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샤나가 쌍둥이의 완전한 양육권과 제가 언급했던 신탁 기금에 대한 전적인 접근권을 원했다고 말할 것이며 그것이 범행 동기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론에 따르면 샤나 가드너와 그녀의 별거 중인 남편이 62세의 헨리 테넨을 고용해 제러드 브라이디건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테넨은 페르난데스 셀다나의 세입자였습니다. 검찰은 이미 페르난데스 셀다나가 테넌에게 수천 달러를 지급한 이 수표들을 공개했습니다. 하나는 킥스타터이고 메모에는 행운을 빕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2년 2월 16일 제러드 브라이디건은 그의 2살배기 딸이 카시트에 묶인 채로 잭슨빌 비치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이디건은 2살 딸과 어두운 외진 생추어리 블러바드에서 집으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멈추고 비상등을 켠 뒤 도로에 놓여 있던 큰 타이어를 치우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그는 여러 차례 총에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브라이드진의 살인이 우발적으로 보였지만 도로에 놓여 있던 타이어를 포함해 결코 우발적이지 않다는 몇 가지 정황이 있었습니다. 보안 카메라에 살인 사건 당시 해당 지역을 지나던 픽업 트럭이 찍혀 잭슨빌 비치 경찰이 헨리 테닌을 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테닌이 페르난데스 셀다나의 세입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페르난데스 셀다나가 테닌에게 그 청부 살인을 실행하도록 15만 달러를 지불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8개월 후 대배심은 이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가드너와 페르난데스 셀다나 모두를 기소했습니다. 3026. 그들이 현관문에서 접촉 중입니다. 2023년 8월 17일 경찰은 워싱턴주에서 샤나 가드너를 체포했습니다. 몇 분이 지나서야 마침내 가드너가 집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흰색 차량입니다. 제가 조수석 쪽으로 갈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멈추죠. 자, 마무리. 저는 괜찮아요. 그게 제 목록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처방약이에요. 그럼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형사님이 경찰서로 가자고 했어요. 저희에게는 면담실이 있습니다. 완벽해요. 경찰서를 입력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녀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좋아요. 나가세요. 네, 그녀를 거기로 데려가고 싶으시면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알겠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유치장에서 병에 들어있지 않은 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이 하실 일에 맡길게요. 시도는 가능하지만 유치장에서 거절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주행거리는 10.1입니다.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뒤쪽에 바람 잘 들어오고 있어요. 뒤쪽이 덥나요? 이 가드너는 경찰서에서 경찰관들과의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한때 자백한 청부살인범이자 검찰의 핵심 증인이 될 예정이었던 헨리 테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는 몇 살이에요? 18살이에요. 고마워요. 강아지는 아니네요. 예쁜 작은 강아지네요. 안녕하세요. 정확히 1년 전 경찰은 테논을 만났어요. 경찰은 그를 면담실로 데려갔고 그는 5시간 넘게 머물렀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다음 일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헨리. 다음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까요? 품격 있는 남자, 옳은 일을 한 남자, 아니면 그냥 바보? 우리가 지금 바보처럼 취급받고 있으니까요. 우린 바보 아니야, 헨리. 난 네가 아닌 거 알아. 내가 존중한다고 한 말은 진심이야. 나는 네가 나를 존중한 만큼 너를 존중해. 넌 나에게 예의를 지켰지만 넌 나에게 목소리를 높였고 나는 그런 적 없어. 우리가 의견이 달랐을 뿐이야. 우리가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우리 둘 다 결국엔 맞춰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아. 우리 둘 다 그걸 알아. 난 널 잘 알아. 헨리 테넌의 경찰 인터뷰 대부분은 가려져 있어 아마도 그가 자백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는 변호사를 요청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테넌은 이 급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에서 가드너와 페르난데스 셀단의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동의했어. 그가 그들의 핵심 증인이 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아. 안녕하세요. 판사님, 줄리 슐라기 테넌 씨를 대신해 출석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금요일에 그의 유죄 답변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께서 이번 주 사건을 보류해 주셨고 오늘 아침 검찰 측과 논의할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헨리 테네오는 자신의 유죄 답변을 철회했습니다. 그는 이제 도박을 하듯 재판에 임할 것이고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금요일에 저희는 3.170 조항 F에 따라 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희는 이 법원이 재량을 발휘하여 테넌 씨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본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판사님, 저희는 어떤 위법 행위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단지 테넌 씨가 아직 선고를 받지 않았으니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재량을 발휘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것뿐입니다. 정당한 사유란 무엇입니까? 저희는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3.170 조항에 따라 재판장님께서 본안 심리를 허가해 주시길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의 본안 심리 허가에 이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유죄 협상과 관련하여 어떤 신청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지금이나 몇 주 내에 피고인 선고를 진행하는 것에 이해 없으니 재판부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저희는 그 신청이 허가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 후 판사는 헨리 테넌에게 정확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나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철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회 신청을 허가합니다.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사님. 천만에요. 들으셨죠? 그가 재판을 원하기 때문에 3명 모두 제러드 브리디건 살인 사건으로 재판받게 됩니다. 배심원단이 제러드 브리디건을 살해하기 위한 공모 혐의로 이들 모두를 유죄로 판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모두가 다 무죄를 주장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그래서 재판은 8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안젤렛 레비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